시니어 건강상식, 무의 놀라운 효능과 활용법. 안녕하세요. 100세 시대의 장수가족 여러분. 시니어 건강상식 시리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종합병원과 대기업에서 40여 년을 근무한 영양학 박사 김영수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할 식재료 첫 번째 주제는 우리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친숙한 채소, 무입니다. 여러분, 무가 단순히 국이나 찌개에 넣는 재료라고만 생각하셨나요? 놀랍게도 무는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약용으로도 활용해온 귀중한 식재료랍니다.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분들께는 무가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혈관 건강도 걱정되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이때 무가 제공하는 다양한 건강 효능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무의 기본적인 특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무는 십자화과에 속하는 채소로 우리나라에서는 계절에 따라 가을무와 봄무로 구분해요. 가을무는 달콤한 맛이 특징이고 수분이 풍부한 반면 봄무는 약간 매운맛이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무를 더 좋아하시나요? 무의 영양 성분을 살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무 100g에는 고작 16kcal밖에 없어서 다이어트에도 아주 좋고 수분이 무려 94%나 차지해 수분 공급에도 탁월해요. 또한 비타민C가 22mg이나 함유되어 있어 하루 권장량의 약 25%를 충족시킬 수 있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칼슘 26mg, 인 20mg, 철분 0.4mg도 들어있어 뼈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무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디아스타제라는 소화 효소예요. 이 효소는 전분을 분해해서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약해지는 시니어분들에게는 마치 천연 소화제와 같은 역할을 한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시니어 건강에 미치는 무의 7가지 주요 효능입니다. 1. 소화 기능 개선 효과. 무의 가장 대표적인 효능은 바로 소화 촉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디아스타제 효소 덕분인데요. 이 효소는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이나 면류 같은 탄수화물의 소화를 도와줍니다. 이후에는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소화 효소의 활성도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물을 함께 섭취하시면 소화 부담을 훨씬 덜 수 있어요.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 조상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무는 위장의 친구라고 불렀다는 점이에요. 소화불량이나 속쓰림이 있을 때 물을 갈아서 즙을 내어 마시는 민간요법이 전해져 왔는데 현대 영양학에서도 이런 방법이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식사 후 소화가 잘 안 될 때 무즙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면역력 강화. 두 번째 효능은 면역력 강화입니다. 무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향상시켜줍니다. 특히 겨울철 감기나 독감이 유행할 때 물을 꾸준히 섭취하면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특별한 황화합물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항균 및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어서 마치 자연이 만든 항생제 역할을 한답니다. 무의 매운맛이 바로 이 성분 때문인데 매운맛을 느낄 때마다 여러분의 면역력도 함께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혈관 건강 개선. 세 번째로 주목할 효능은 혈관 건강 개선입니다. 무에 함유된 칼륨은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시니어분들께 특히 좋은 소식이죠. 또한 무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동맥경화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무에 들어있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요. 이 효과는 뇌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무 하나로 혈관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니 정말 경제적인 건강관리 방법이 아닐까요? 4. 항염 및 해독작용. 네 번째 효능은 항염 및 해독작용입니다. 무는 간의 해독 기능을 돕는 효과가 탁월해요. 무에 함유된 메틸 메르캅탄과 같은 황화합물들은 간에서 독소를 분해하고 배출하는 과정을 촉진시킵니다. 여러 약을 복용하시는 시니어분들에게는 특히 중요한 효능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무의 항염 효과는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같은 염증성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꾸준히 섭취하시면 체내 염증 지표가 개선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자연의 선물로 염증까지 관리할 수 있다니 무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5. 기관지 건강 개선. 다섯 번째 효능은 기관지 건강 개선입니다. 무에 들어있는 시니그린이라는 특별한 성분은 기관지의 염증을 줄이고 가래를 사귀는 효과가 있어요. 겨울철 기침이나 가래로 고생하시는 시니어분들에게는 마치 천연기관지 치료제와 같은 역할을 한답니다. 특히 무와 꿀을 함께 우려낸 차는 기관지염이나 천식 증상 완화에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무의 매운 성분이 기관지를 확장시키고 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인데요. 이런 자연 치료법이 때로는 약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답니다. 오늘 밤부터 무와 꿀을 활용한 따뜻한 차를 한 잔 드셔보는 건 어떨까요? 6. 변비 개선 효과. 여섯 번째 효능은 변비 개선입니다. 무는 수분이 풍부하고 식이섬유가 많아 장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시니어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장 운동이 둔해지고 수분 섭취도 부족해져 변비로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자연스럽게 배변 활동이 개선되는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무의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도 있어요. 이는 면역력 향상과도 직결되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장은 우리 몸의 면역력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이니까요. 무 한 조각으로 장 건강과 면역력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니 정말 일석이조가 아닐까요? 7. 항암 효과.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무의 놀라운 효능은 바로 항암 효과입니다. 무에 함유된 글루코시놀레이트는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어요. 이 성분은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자연사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특히 위암, 대장암, 폐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무의 껍질에 과육보다 더 많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껍질째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깨끗이 씻어서 드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이제 무의 올바른 식용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봅시다. 1. 생으로 먹기. 이제 무를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방법은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무는 생으로 먹을 때 영양소 파괴가 최소화됩니다. 특히 비타민C와 소화효소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영양학적으로 효과적이에요. 무생채로 만들어 드시면 아삭한 식감과 함께 영양소를 그대로 섭취할 수 있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생무는 차가운 성질이 있기 때문에 위장이 약한 시니어분들은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비결이에요. 기. 조리해서 먹기. 두 번째 방법은 물을 조리해서 먹는 것입니다. 물을 삶거나 끓이면 소화가 더 쉬워지고 부드러운 식감을 즐길 수 있어요. 특히 무국이나 무조림은 시니어분들이 드시기에 가장 적합한 조리법이랍니다. 조리할 때 한 가지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물을 너무 오래 끓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무의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도록 적당한 시간만 가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10에서 15분 정도면 충분하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 식사에 무국을 한번 끓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3. 즙으로 만들어 먹기. 세 번째 방법은 무즙을 만들어 마시는 것입니다. 무즙은 소화불량이나 기관지 질환이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인 섭취 방법이에요. 물을 강판에 갈아서 즙을 내어 마시면 되는데 매운맛이 강할 수 있으니 꿀이나 배즙을 조금 섞어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즙은 하루에 반 컵 정도가 적당하며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식사 30분 전에 마시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하면 소화 촉진 효과가 더욱 커진답니다. 소화가 잘 안 될 때마다 약부터 찾으셨다면 이제는 자연의 소화제인 무즙을 한번 시도해보세요. 다음으로 무의 효능을 증가시키는 조리법입니다. 1. 무와 배추의 조합. 무의 효능을 더욱 높이는 방법으로는 다른 식재료와의 조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조합은 무와 배추입니다. 이 두 채소를 함께 조리하면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요. 김치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무와 배추의 유산균 발효가 더해지면 장 건강에 더욱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무김치는 소화효소와 유산균을 동시에 공급해 시니어분들의 장 건강에 매우 유익해요. 여러분의 김치 냉장고에 무김치가 없다면 이번 주말에 한번 담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건강도 챙기고 입맛도 돋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실 수 있을 거예요. 기. 무와 꿀의 조합. 두 번째 황금 조합은 무와 꿀입니다.
무와 꿀을 함께 우린 차는 기관지 건강에 특히 좋은데요. 무 한 개를 얇게 썰어 꿀에 재워두면 무의 수분과 꿀이 섞여 천연 기관지 시럽이 만들어집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시럽을 물에 타서 마시면 기침, 가래, 목 아픔에 효과적이에요. 특히 건조한 겨울철에 기관지가 예민해지는 시니어분들께 강력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약국에서 비싼 시럽을 사기 전에 먼저 무와 꿀로 만든 천연 시럽을 시도해보세요. 3. 무와 생강의 조합. 세 번째 조합은 무와 생강입니다. 무와 생강을 함께 끓여 차로 마시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 효과가 배가 됩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과 무의 디아스타제가 함께 작용해 소화불량과 속쓰림을 개선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특히 추운 겨울철, 몸이 차가워지기 쉬운 시니어분들께 이 조합은 정말 완벽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무생강차 한 잔으로 온몸이 따뜻해지는 경험,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4. 무와 다시마의 조합. 네 번째 조합은 무와 다시마입니다. 무국을 끓일 때 다시마를 함께 넣으면 칼슘과 요오드가 추가로 공급되어 영양가가 훨씬 높아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칼슘 흡수율이 떨어지는 시니어분들께 이 조합은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게다가 다시마의 감칠맛이 무의 담백한 맛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맛도 한층 업그레이드 됩니다. 오늘 저녁 식사에는 무와 다시마를 함께 넣은 국을 끓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맛과 영양,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답니다. 5. 무와 고등어의 조합.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조합은 무와 고등어입니다. 무와 고등어를 함께 조리하면 고등어의 비린내를 줄이고 무의 소화 요소가 기름진 생선의 소화를 돕는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두 가지 식재료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리는 완벽한 파트너라고 할 수 있죠. 고등어의 오메가3 지방산과 무의 비타민C가 함께 작용하면 혈관 건강에 더욱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시니어분들의 심혈관 건강을 위한 최고의 식단 조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번 주말 식단에 무와 고등어를 함께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이제 별표 5개 하세요. 특별히 기억하세요. 무의 영양을 파괴하는 조리법 살펴볼게요. 1. 과도한 가열. 이제 무의 영양을 파괴하는 조리법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과도한 가열입니다. 물을 너무 오래 끓이거나 높은 온도로 조리하면 비타민C와 소화효소가 대부분 파괴되어 버려요. 특히 압력솥에서 오래 조리하면 무의 주요 영양소가 거의 남지 않게 됩니다. 무국을 끓일 때는 끓는 물에 넣고 10에서 15분 정도만 끓이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무가 투명해지고 적당히 부드러워지면 더 이상 끓이지 말고 바로 불을 꺼주세요. 이렇게 하면 맛도 좋고 영양소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답니다. 기. 과도한 염분 사용. 두 번째로 주의할 점은 과도한 염분 사용입니다. 물을 절이거나 조리할 때 소금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무의 칼륨 효과가 상쇄되어 버려요. 특히 고혈압이 있는 시니어분들은 물을 조리할 때 염분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금 대신 다시마나 멸치로 우린 육수를 사용하면 감칠맛은 살리면서도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어요. 건강한 맛을 위한 작은 변화,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3. 껍질 제거. 세 번째 주의점은 껍질 제거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의 껍질을 깎아내시는데 사실 무의 껍질에는 과육보다 더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답니다. 특히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껍질째 섭취하는 것이 영양학적으로 더 유리해요. 껍질이 거칠다고 모두 벗겨내지 마시고 깨끗이 씻어서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면 무의 영양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깨끗하게 씻는 것은 필수겠죠. 오늘부터 무 껍질까지 활용하는 지혜로운 요리사가 되어보세요. 4. 장기간 방치. 네 번째로 주의할 점은 물을 썰어서 오래 방치하는 것입니다. 물을 썰게 되면 비타민C가 공기 중에서 산화되어 빠르게 파괴됩니다. 그래서 물을 썰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조리하거나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 만약 미리 썰어둘 필요가 있다면 찬물에 담가두거나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무의 영양가를 크게 좌우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5. 부적절한 보관.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부적절한 보관 방법입니다. 물을 상온에서 오래 보관하면 수분이 증발하고 영양소가 감소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더욱 빨리 상하므로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물을 보관할 때는 신문지에 싸서 세워서 보관하면 더 오래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하면 무의 수분이 고르게 분포되어 무가 쉽게 물러지지 않아요. 오늘부터 무 보관법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시니어를 위한 무 활용 실전 가이드입니다. 1. 하루 권장 섭취량. 이제 시니어분들을 위한 무 활용 실전 가이드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하루 권장 섭취량은 얼마일까요? 시니어분들의 경우 하루에 무 100에서 200g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이는 작은 무 4분의 1개 정도의 양이에요. 너무 많이 드시면 무의 차가운 성질로 인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조리해서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랍니다. 기. 섭취 시간과 방법. 무는 언제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무는 식사 30분 전에 섭취하면 소화효소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어요. 특히 무즙을 마실 때는 공복에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위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식후에 섭취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어요.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상태에 맞는 가장 좋은 섭취 시간을 찾아보세요. 3.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물을 섭취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볼까요? 무는 차가운 성질이 있어 몸이 차가운 체질이거나 설사를 자주 하는 분들은 적당량만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물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오늘은 밭에서 나는 인삼이라고 하는 무의 효능과 요리할 때의 주의점 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모두 잘 숙지하셔서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건강상식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